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내용은요. 레드와이어라는 기업입니다. 우주 인프라에서 국방 기술까지 요즘 정말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여러 분석 기사나 유튜브 영상, 또 재무 데이터 같은 걸 보면서요. 이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핵심만 좀 쏙쏙 뽑아드릴게요. 최근 주가 움직임의 배경은 뭐고 앞으로 뭘 주목해야 할지 네, 같이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레드와이어. 이게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만 좀 짚어볼까요? 우주 정거장 모듈이나 위성 부품, 도킹 시스템 이런 우주 하드웨어를 만드는 곳이고 주요 고객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같은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업들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국방 쪽으로도 막 발을 넓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최근에 발표된 2025년 1분기 실적만 딱 보면 고개를 좀 갸웃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미국 정부 기약이 좀 지연되면서요. 나사 리더십 교체라던가 새 행정부 예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나 줄었습니다. 와, 30%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매출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손실 규모는 오히려 810만 달러에서 290만 달러로 확 줄었다는 거예요. 아, 손실이 줄었다고요? 네.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 손실폭도 시장 예상보다 훨씬 양호했고요. 조정 EBITDA 같은 다른 수익성 지표들도 다 개선됐고요. 허허, 매출이 저렇게 크게 줄었는데 손실을 줄였다니 말씀하신 대로 계약 지연 같은 좀 안 좋은 외부 요인 속에서도 내부적으로는 비용 효율화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 이런 신호로 읽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드론 기술 회사 엣지 오토노미 인수는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엣지 오토노미 인수는 레드워이어가 그냥 우주 부품 회사가 아니라 국방 기술까지 다 갖춘 우주 플러스 방위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가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플랫폼 기업으로요? 네. 이르면 2분기 안에 인수가 마무리될 텐데요. 이 엣지 오토노미의 드론 기술이라는 게 이미 실제 전장에서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거든요. 아, 이미요. 실전에서? 네.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방위산업 계약은 보통 수익성도 높고 한 번 맺으면 꽤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변동성 위험을 좀 분산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딱 확보하려는 그런 포석인 거죠. 허허, 미국 쪽 사업이 좀 주춤한 사이에 유럽 시장을 개척하고 또 우주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사업까지. 야, 이건 또 새로운 카드네요.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폴란드에 새로 거점을 딱 마련하고 유럽 우주국 ESA라고 하죠. 거기랑 달 착륙선 도킹 시스템 개발이나 암흑물질 탐사 연구 같은 계약을 맺으면서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동시에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 그 미세 중력 환경 있잖아요. 중력이 거의 없는 그걸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고요. PI 복스라는 기술을 쓰는데 최근에 아스페라 바이오메디슨스라는 회사랑 항암제 개발 계약을 맺은 게 딱 그 예시죠. 우주에서 약을 만든다. 핵심은 그거예요. 중력이 거의 없으면 지구에서보다 결정 구조가 훨씬 순수하고 완벽하게 만들어둘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밀한 신약 개발에 유리할 수 있다. 이 가능성에 지금 베팅을 하는 거죠. 와, 미래기술 투자는 정말 활발한데요. 근데 재무 상태를 딱 보면 아직은 좀 안심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워런트, 신주 인수권 행사로 현금은 좀 확보했다고 해도 여전히 회사가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상태. 그러니까 마이너스 자유현금 흐름이고 부채도 만만치 않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워런트 행사로 약 8,920만 달러,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확보한 건 분명 단기적으로 좀 숨통을 틔워주는 일이긴 해요. 근데 일회성 소송 합의금이라던가 인수 관련 비용 같은 게 나가면서 결국 자유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4,91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마이너스 4,910만. 네, 쉽게 말하면 이 기간 동안 사업 운영만으로는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썼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외부 자금 조달에 아직은 의존도가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게다가 그 기술 개발 초기 기업들에서 종종 나타나는 문제인데 EAC라고 예상 완료 비용 초과 문제도 한 310만 달러 발생해서 단기 수익성에는 좀 부담을 주고 있고요. 아, EAC 문제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무상태표를 보면 아직 순손실 상태일 뿐 아니라 가진 자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상태, 즉 자본 잠식 상태라는 거. 이게 마이너스 한 1억 8,900만 달러 수준인데요. 이건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레드와이어의 앞날 어떻게 전망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뭘지,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레드와이어 경영진은 그 엣지 오토노미 인수 효과까지 다 포함해서 2025년 연간 실적 전망치, 그러니까 매출 5억 3,500만에서 6억 500만 달러, 조정 이비다라는 7천만에서 1억 500만 달러,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는 있어요. 가이던스는 유지했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그 엣지 오토노미 성공적으로 통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둘째, 60억 달러 규모라고 알려진 그 수주 파이프라인. 이걸 실제 매출로 얼마나 잘 바꿔낼 수 있을까? 60억 달러. 네. 셋째, 아까 말한 EAC 문제 같은 거 해결하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 시장에서 계속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어떻게 나오느냐가 레드와이어의 방향에 결정지을 겁니다. 단기적인 재무 위험하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레드와이어는 크게 우주 인프라, 방위 산업 드론, 그리고 우주 바이오라는 이 세 개의 엔진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재무적인 압박이나 계약 지연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동시에 국방 분야로 진출하고 유럽 시장을 다각화하고 또 우주바이오 같은 아주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주와 방위산업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계속해서 더 커진다면 레드와이어처럼 그 기반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역할과 가치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단순히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넘어서서 미래 기술 생태계의 판도를 좌우하는 그런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